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2년도 2회차 실기예설 진행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가보시죠. 직무 분석의 결정적 사건법. 이거 뭐 쉽죠? 1차에도 많이 나왔죠? 결정적 사건법. 1차에는 러시아 대사관의 주재원의 직무를 알아보는데 어떻게 알아보냐? 결정적 사건법을 알아본다. 어떠한 직무, 결정적 사건, 중요 사건이 있냐 이겁니다. 어떤 결정적 중요 사건을 보면서 그 사람의 직무 형태를 알아보는 거죠. 단점, 그 직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결정적 어떤 이 경험이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분석을 하려면, 결정적 사건을 분석하려면 전문가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또 결정적 사건, 중요 사건만 보기 때문에 포괄적 정보의 획득이 한계가 있다. 또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과 전문가가 쓰는 거죠. 서술의 왜곡성이 있다. 이걸 한 통으로 묶어서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으로 의한 서술의 왜곡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다 6점 맞게 해줍니다. 6점짜리입니다. 또 6점 먹고 들어가죠. 2번 문제 가보시죠. 이것도 우리 기본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연속해서 나오는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까니마 똑까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직업심리학의 홀랜드와 직업정보론의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은 서비스로 많이 나옵니다. 6점 먹고 들어가죠. 이연경, 여섯 가지. 이영경 예수사, 아니면 이렇게 이영경, 하여튼 이영경 배구 선수하고 비슷한 뉘앙스가 있죠. 이영경 예를 사수하자. 이영경 사수. 뭐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영경 사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상법으로 외우시면 되겠죠. 이영경 사수. 이영경 예를 사수하자. 이영경 예 사수. 뭐 이렇게 외우면 딱 떨어지죠. 이자 및 임대료 등과 같은 자산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임, 또 연사, 우리 고시업 쓸 때 연사 없음 하지 않습니까? 연사, 연금법 및 사회보장법 의한 수입은 직업으로 볼 수 없다. 경마나 경륜 등에 의한 수입은 직업으로 볼 수 없다. 예금, 적금 등과 같은 금융자산은 직업으로 볼 수 없다라고 보고요. 수용소 내에서 법률에 의해 법률에 의한 강제노동,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법률에 의한 강제노동은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수용자, 법률에 의한 강제노동,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내 활동은 이렇게 쓰면 삑살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자는 직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활동은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영경 사수 나오면 항상 6가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그냥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외우고 헷갈리지 말고요. 이영경 사수, 이렇게 이영경 예 사수, 이렇게 포인트만 잡고요. 3번 문제 가보시죠. 백의 인지치료, 인지적 오류. 이것도 뭐 잘 나오죠. 인지가 뭐예요? 대가리죠. 대가리가 오류는 뭐예요? 삑살이죠. 아주 쉬운 문제예요. 대가리가 삑살이 나는 유형 4가지를 쓰라 이거예요. 4가지. 대가리가 왜 삑살이 나냐? 흑백 논리, 이분법적 사고로 삑살이 난다. 주로 이제 대가리가 삑살이 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 곳이 저는 국회라고 봐요. 국회. 멀쩡한 사람도 국회의원만 되면 삑살이가 나요. 그냥 내가 맞으면 너는 틀리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나는 맞고 니네들은 틀려. 맨날 쌈질하는 당. 이 국회의원만 되면 멀쩡한 사람도 이 안에만 들어가면 아주 그냥 삑사리가 나요. 삑사리가 안 나는 건강한 국회의원이 나와서 이 정말 대한민국
하늘엔 조각구름이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고 대한민국 아름다운 강산, 이 아름다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삑사리가 없는 국회의원, 건강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봉사하는 국회의원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하여튼 대가리 삑사리 유형은 뭐예요? 흑백 논리.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과잉일반화, 하나 갖고 크게 확대하는 거. 의미 축소, 의미확도. 의미를 축소하거나 의미 확대. 선택 축소상화. 그래서 중요한 부분 무시한 채 사소한 부분만 뽑아갖고 전체를 보는 거. 이걸 대가리 삑사리 오류의 유형 종류 4가지다. 대가리 삑사리 유형 4가지 쉽죠? 그래서 4가지 확인하시고요. 4번 문제 갑니다. 부정적 심리검사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부정적 심리검사. 이건 인문학 문제예요. 내담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해야 돼요. 내가 선생님이에요. IQ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IQ 검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IQ 48의 천재가 있지 않습니까? IQ 48 실화인데 IQ 48인데 박사학위 받고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분 계십니다. IQ 48인데 노력해서요. 영화 IQ 48에 교수가 되다. 요즘 영화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사 포인트를 강조하는 겁니다. IQ 48은 그냥 48이건 45건 하여튼 대학 교수가 됐다. 박사학위를 받았다. 노력하면 된다.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선생님이에요. 근데 IQ 48이에요. 통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야 개똥아 너 일로 와봐. 너 IQ 48이요. 너 지금 공부해봤자 안 돼. 너 대가리가 돌대가리요. 너 여기 공부하지 말고 학교 차퇴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게 무식한 놈이죠. 너 IQ 48이래. 너 겁나 노력해야 돼. 너 오늘부터 잠자지 마. 이것도 뭐예요? 안 되겠죠. 그럼 전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해야겠죠. 그 문제입니다. 내담자의 방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석의 기회를 준다. 개똥아 너 심리검사 받을 때 어떻게 조금 졸았니? 딴 생각이 있니? 검사는 검사일 뿐이야. 잘못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개똥이가 아닌데요? 저 최선을 다했는데요? 이러면 또 당황하셨어요. 또 안 되죠. 그랬구나. 근데 검사는 검사일 뿐이야. 뭐 충격 받을 거 없어. 선생님도 IQ 받았더니 선생님도 47 나왔나 초등학교 때? 이렇게 달래줘야겠죠. 타인의 부정적 결과가 노출되도록 비밀 보장에 유의한다. 야! 조혜 씨, 우리 반에 IQ 48 있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또 4가지니까. 내담자에게 기계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직접적인 해석을 추가를 합니다. 심층적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가 검사 결과 자신 영역을 지급니다. 이런 내용이 추상적이죠. 그러면 묶어서 이렇게 하세요. 4가지니까 어차피요. 묶어서 내담자에게 기계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연결시켜서 해석을 한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담자에게 기계적으로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전달하지 말고 상황적 판단을 해서 질적인 해석을 가미시킨다, 뭐 덧붙인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답도요, 답이 딱 떨어진 거 아닙니다. 인문학적으로 글짓기 하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셔야 돼요. 문제를 딱 보고요,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보고 의외로 상식적인 문제가 많아요. 상식. 특히 상담학 심리학은요. 특히 상담학에서는 상식 문제가 많이 나와요. 상식 문제가. 상식 문제. 그럼 여러분이 뭐 출제자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채점자예요? 그럼 상식 문제는 답이 뭐예요?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내용을 쓰면 돼요. example. 예를 들면 실질적인 사례예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상사가 괴롭힌대요. 이 사람의 기분 3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3가지를만 들고 써요. 3만 가지도 넘고 써요. 이런 거 6점짜리예요. 이런 거 그냥 꽁으로 먹고 들어가는 문제예요. 서비스면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 처음 봤는데? 이거 책에 안 나오는데? 이러지 말고요. 그러면 상황을 한번 나한테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상사가 나를
괴롭혀요.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대로 쓰면 돼요. 첫째, 직장 다니고 싶지 않다. 두 번째,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 세 번째, 다른 직장을 옮기고 싶다. 네 번째, 술 먹는 사람은 술을 많이 먹을 것이다.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가 늘 것이다. 불면증이 생길 것이다. 화가 많이 생긴다. 분노가 많이 생긴다. 더 글로리를 보고 싶다. 뭐 답이 많잖아요. 꽁으로 먹는 거 이런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책이 안 나오는데 하지 말고요. 이 문제가 어떤 답을 요하는지 출제자가 어떤 답을 요하는지 거기에 맞게 상식적으로 쓰자라고 하면요. 의외로 두 문제만 맞춰도 12점 꽁으로 먹고 들어가죠. 한 문제만 맞춰도 6점 꽁으로 먹고 들어가잖아요. 60점이 합격인데 6점 꽁으로 먹으면 1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너스도 여러분 잘 챙기시고요. 5번 문제 갑니다. 복잡하네요. 복잡한데 간단한 문제입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은 뭐예요?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이다라고 공식은 우리가 싱그럽게 외웠어요. 그럼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LD가 노동 수요예요. demand, labor demand에서 LD라고 해요. 노동 수요예요. wage 임금이죠. 임금이 EW예요. 1시간당 임금이 뭐예요? 2,000원이다. 2,000원이래요. 곱하기 2,000원이겠죠. 그럼 4,000원이겠네요.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노동의 임금 탄력성은 원래 이렇단 말이에요. 원래 2,000원이니까 노동 탄력성은 5,000원 빼기 2,000원 곱하기 임금이 2,000원이니까요. 그러면 변화된 건 얼마예요? 변화된 노동 수요는 1,000원이다. 변화된 임금이 1,000원이니까 그대로 5,000원 빼기 2 곱하기 1,000은 3,000원이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넣는 거죠. 큰 틀로. 노동 수요 변화율은 3,000원이 변했으니까요. 원래 임금분의 원래 임금. 노동 수요 변화율부터 가겠네. 노동 수요 변화율은 원래 노동 수요는 어디예요? 여기죠. 원래 노동 수요는 1,000. 원래 노동 수요는 1,000 나누기 변화된 건 얼마예요? 3,000원이죠. 3,000원 빼기 1,000원은 곱하기 100은 200%다. 임금의 변화는 원래 임금은 얼마예요? 원래 임금이 2,000원이죠. 변화된 임금은 얼마예요? 1,000원이죠. 원래 임금은 2,000원 곱하기 100은 50%다. 그래서 그대로 계산기 누르면 됩니다. 계산기. 위에 게 분자예요. 분자부터 누르면 됩니다. 앞에 게 분자입니다. 앞에 것부터 눌러야 돼요. 그래서 앞에 것부터 누르면 되죠. 계산기 가져갈 수 있습니다. 노동수요 탄력성은 그래서 노동수요 변화율이니까 얘가 위에 거 아니에요. 얘가 위에니까 200 나누기 500은 마이너스 4다. 마이너스 4니까 음수가 뜨죠. 음수가 뜨니까 절대값을 치는 거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절대값을 물어보니까 절대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요. 이거 양수로 바꾸면 4가 되지만 여기서는 양수로 바꿀 필요가 없다. 절대값을 물어보니까 마이너스 4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노동수요 LT는 5,000원 빼기 EW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옵니다. 겁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요. 노동수요 탄력성 물어보는 겁니다. 노동수요 탄력성. 노동수요 탄력성은 뭐예요?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거 구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걸 조금 응용해서 나온 거죠. LD. 영어 나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LD. 그래서 Labor Demand. Demand는 뭐예요? 수요죠. Labor는 노동. 노동 수요예요. LD는 노동 수요. W는 wage라고 하죠. 임금이에요, 임금. 그대로 적용만 시키면 되는 거죠. 지가 다 써 있잖아요. 임금은 뭐 2,000원일 때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잖아요. 공식 외웠고요.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LD 노동수요는 5,000 빼기 EW라고 나왔죠. 그래서 월 W는 임금 2,000원이죠. 원래 임금이 2,000원이면 노동수요는 5,000원 빼기 2 곱하기 2,000원은 1,000원이죠. 1,000원.
변화 후 임금이 1,000원이면 변화 후 노동 수요는 5,000 빼기 2 곱하기 2,000이 아니라 변화 후니까 1,000원이죠. 그러면 3,000원이다.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노동 수요의 변화율은 원래 얼마예요? 노동 수요 변화율은 원래 1,000원. 변화 후는 1,000원. 변화 후는 3,000원. 원래는 1,000원. 곱하기 100은 200%다. 임금의 변화율은요. 원래는 얼마예요? 임금이. 원래는 2,000원이죠. 임금이 원래는 2,000원이죠. 그래서 2,000원. 변화된 건 얼마예요? 1,000원. 원래 2,000원. 곱하기 100은 마이너스 50%다. 그냥 50이 아니라 마이너스 50%입니다. 마이너스 꼭 써줘야 됩니다. 그대로 이 공식이죠. 노동수요 탄력성은 노동수요량의 변화율 나누기 임금의 변화율이다. 그래서 노동수요 탄력성은 대입하면 200 나누기 마이너스 50이다. 마이너스 50이니까 절대값을 쳐야겠죠. 음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 절대값. 절대값을 물어보니까 음수가 양수로 변하겠죠. 그래서 절대값은 4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의 수입을 물어보는 거죠. 근로자의 수입은 수입 돈이니까 임금 곱하기 노동시간이다. 노동시간은 뭐라고 그래요? 노동공급량이다. 2,000원이 균형임금이므로 노동수요량과 노동공급량은 째찌뻥이다. 노동수요량은 그대로 써있죠. 5,000 빼기 2 곱하기 2,000원이니까 1,000이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수입은 그대로 곱해주면 되죠. 임금이 2,000원. 노동수요량은 1,000, 2,000 곱하기 노동수요량이나 노동공급량 똑같은 거니까요. 균형임금에서. 그래서 200만 원이 되겠죠. 2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입니다. 6번 문제 가보시죠.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이거는 뭐 잘 나오죠. 산업 1차에도 잘 나옵니다. 산업 유성,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체. 즉 1차 산업, 농업, 어업, 수산업, 이걸 1차 산업이라고 하죠. 이 산업 서로 비슷한 유형, 몸을 많이 쓰고 이런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체다. 이 유사한 성질을 갖는 생산단위의 집합체가 재화, 돈이죠. 서비스, 무형의 돈이죠.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을 산업활동이라고 한다. 이 산업활동의 범위에는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은 모두 포함하나 가정 내 가사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한다 라고 1차에도 잘 나왔습니다. 7번 문제 가보시죠. 심리검사의 사용 목적 3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심리검사를 왜 사용할까? 심리검사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사용해요? 이것도 인문학이죠. 근데 의외로 인문학 쓰시오 하면 또 교수님 저는 쓰라는 게 더 힘들어요. 이 자유로운 표현이 더 힘들 때도 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OX, 사지선다형 이런 거에 우리가 길들여서 뭘 자유로운 표현을 하려면 더 힘들어요. 그럴까 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 이거 외에 다른 것도 많죠. 어떻게 심리검사의 사용 목적이 3개만 있겠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건 기본 모듈입니다. 그냥 준거죠. 이 준거를 바탕으로 외우면 됩니다. 사실은 상식이에요. 심리검사를 왜 사용할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담자의 미래의 행동, 미래의 직업, 미래의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개인의 특성을 밝히고 미래의 행위와 성취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심리검사를 한다. 진단의 기종, 다각적 측정된 한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측정하려고 한다. 조사적 연구 기능, 연구 목적을 위해서 조사하려고 한다. 그래서 연구 기능, 연구 목적을 위해서 일반적인 경향을 조사한다. 그래서 예진조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또는 예진년, 예진년 하니까 또 발음이 세서 좀 약간 욕 같네요. 하여튼 뭐 여러분 편한 대로. 그래서 예측, 진단, 조사 또는 예측, 진단, 연구 이런 걸로 주저리 그냥 글짓기 하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쓰는 거에 대한 강박관념만 벗어나면요. 실기 공부 겁나게 재밌습니다. 이건 쉽죠? 준거 타당도 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 제가 1차에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A 사람이 될까? B 사람이 될까?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기준치를 조사하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어요. 요인. 이거는 세 가지를 쓰라고 할 때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묶어도 되겠죠, 이렇게요.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초등학교 학생들 학교에서만 뽑았단 말이에요. 데이터를. 그러면 삑사리가 나겠죠. 이 영향을 미친다는 건 나쁜 삑사리가 난다는 겁니다. 영향을 미치는 건 뭐예요? 어떤 결과에 오류가 생긴다 이겁니다. 준거타당도 개수의 크기가 영향을 미친다는 건 준거타당도가 그 기준치가 맞냐 안 맞냐가 삑사리가 나는 겁니다. 표집 오차, 모집단을 표집할 때 표집틀을 잘 구성했는지, 표본의 굉장히 적정한지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이거예요. 초등학교 학생한테 대통령 선거를 물어보면 안 되겠죠. 기본적인 표집틀 모집단이 잘못되겠죠. 전 국민을 상대로 해야겠죠. 준거 특정주의 신뢰도와 타당도. 이 초등학생들이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겠죠. 대통령 선거할 때. 왜?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요. 범위 제한. 범위를 너무 제한시키면 타당도 개수가 낮아지겠죠. 쭉 조사하는데 초등학교로 한정되면 삑사리 준거 타당도 개수가 낮아지겠죠.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이해하면 쉬운 문제입니다. 9번 문제 가보시죠. 한국직업사전 이것도 제가 여기서 잠깐 제가 조금 자랑질할게요. 이 문제는 처음 나온 문제예요. 처음 나온 문제이기도 하고 한 번 나온 처음 이런 유형. 즉 직무기능 문제. 직무기능이 일체에서 많이 했죠. 직무기능 DPT. DP 자료죠. 자료, 사람, 사물. 종조분 똥을 자협교 다리에서 설정제와 함께 버리자. 이렇게 일체에서 많이 기억나. 이 문제가 이 문제구나라고 해서 이 중에서 2개를 추가시켜서 5개 유형으로 많이 나온다. 어떨 때는 얘가 나오고, 어떨 때는 얘가 나오고, 어떨 때는 얘가 나오고 이렇게 합격 선물에 올린 문제입니다. 딱 나왔어요. 이 문제도 제가 합격 선물 1번에 올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합격 선물에 이 문제 올렸죠. 이 문제 올렸죠. 이 문제 올렸죠. 이 문제 올렸죠. 제 자뻑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합격 선물 제가 예상해서 예원 탄원을 올린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5가지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5개만 외우면 됩니다. 자협교, 감독, 오락까지.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나올 때요. 자문, 협의, 교육, 감독, 오락 기능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5가지. 하나, 둘, 셋, 넷, 5, 6가지까지 외워야죠. 지가 하나 쏘놓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협교, 감독, 오락, 자문, 여기는 협의, 교육, 감독, 오락 제공, 설득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요즘 아주 잘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2회차에 나왔다면 3회차에서는 뭐가 나와요? 사람이 아니라 사물에 대해서 2회차에서는 3회차에서는 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또 또 사물에 대해서 이게 랜덤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잘 써먹는 문제니까요. 체크 포인트 꼭 해주시고요. 10번 문제 갑니다. 심리검사 사용의 윤리적 문제와 관련해서 주의할 사항에서 심리검사를 사용을 할 때 윤리적 문제, 이것도 인문학이죠. 인문학 상식 문제예요. 상식의 바탕으로 쓰면 돼요. 이런 문제는 점수를 주려고 낸 거거든요. 심리검사를 사용하는데 비윤리적으로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상담자는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검사를 사용해서 당연하겠죠. 전문가가 상담을 하여야 한다. 평가가법이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음을 진다. 이 옛날 평가 방법이다라고 하심을 인식해야 된다. 또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오용되지 않도록 한다. 비밀 유지하여야 한다. 당연하겠죠. 상담자는 새로운 검사를 개발해야 된다. 개발할 때 기존의 과학적 조치를 따라야 한다. 그냥 개발하면 안 되겠죠. 소발도 안 됩니다. 상담자는 검사의 채점과 해석이 적절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느려 빼면 됩니다. 역할처럼. 상담자는 검사의 채점을 적절한 증거를 갖춰야 한다. 채점을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 해석을 해석을 할 때는 적절한 증거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쭉쭉 늘어 빼면 됩니다. 검사자는 검사의 목적과 본질을 알 권리가 있다. 피검사는 당연하죠. 목적과 본질을 알아야지. 이 검사가 왠지로. 이런 것들도 글자를 외우지 말고요. 그냥 비스무리하게 인문학 쓰면 다 점수를 준다. 6.0으로 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자 외우지 마세요. 그냥 상식으로 이해하고 대충 타당도 있게 글짓기 하자. 항상 머리에 염두에 있어요. 첫째, 문제를 잘 읽어보고 두 번째, 키워드가 뭔지를 잘 생각하고 세 번째는 주저리 타당도 있게 글짓기 하자. 이 세 박자만 쓰면 점수 차고 넘치게 해준다. 합격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배짱을 갖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1번 가보시죠. 표준화를 위해 수집된 자료가 정규 분포에서 벗어났다 이겁니다. 정규 분포는 뭐예요? 종모양이죠, 종모양. 이 종모양 중에서 1 표준 편차는 68%, 2 표준 편차는 95%, 3 표준 편차는 마이너스 2.5, 플러스 2.5%, 뭐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그냥 이렇게 이건 1차 때 많이 봤잖아요. 이 모양을 정규 분포라고 그래요. 근데 이 모양이 어떻게 찌그러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원판으로 돌리는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완곡법이다. 정규 분포의 모양과 유사한 점수를 가감, 더해주거나 빼서 정규 분포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수학 시험을 봤는데 수학 시험에 정규 분포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문제가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너무 점수가 낮아요. 그럴 때 자기 점수에 10점 올려라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또 점수가 또 너무 높아요. 자기 점수에 10점 빼라 이렇게 해서 성적표에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완곡법이에요. 절미법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뒤에 바나나 5명이 백지를 냈네요. 빵점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정규 분포 모양이 이상해지죠. 이 점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다 빵점이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거예요. 이럴 때 편포의 꼬리가 작을 경우 빵점짜리가 이렇게 쭉 작게 나올 경우는 잘라라 이거예요. 잘라라. 그래서 꼬리를 잘라서 정규 분포 모양으로 만들어라. 뒤에 길게 나오는 건 잘라버리라 이거죠. 그 다음에 각 점수들의 백분위를 찾아서 그 백분위에 해당하는 지점수, 정규 분포니까요. 표준 점수, 지점수를 찾는 방법을 의미한다. 그래서 각 점수들의 백분위를 찾아서 지점수를 찾는 방법을 의미한다. 그 백분위에 해당하는 지점수를 찾는 방법을 의미한다라고 써도 되고요. 그냥 각 점수들의 백분위를 찾아서 그 백분위에 해당하는 지점수를 찾는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찾는다까지 하면 더 딱 떨어지겠죠. 12번 갑니다. 겔라트가 제시한 의사결정 과정 8단계를 순서대로 이것도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1단계, 8단계는 외울 필요가 없겠죠.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정보 수집, 대안의 열거 이것도 이제 겔라트 1차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뭐 외우는 팁들은 여러분들이 만들면 돼요. 저도 뭐 보면 뭐 정대각대 가의, 정대각대 가의, 정대각대 가의 뭐 이렇게 해도 아니면 정대각대 평의 평가를 적어놓으세요. 또 대안의 실언, 정대실, 정대각 실평의 뭐 이렇게 앞대가리 외워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1번, 8번은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요. 이거 변두리 문제입니다. 변두리 문제는 그 다음에 안 나옵니다. 13번 갑니다. 형태지 상담의 목표 세 가지죠. 목표예요. 형태지 게스탈트의 기법하고 쓰면 안 돼요. 이거 실수 겁나게 많이 해요. 또 기법 쓰고 또 해설할 때 나 답 잘 쓰는데 왜 불합격이요? 문제를 잘못 봐서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 잘 봐야 됩니다. 문제. 여기까지 보면 안 돼요. 형태주의 아싸 비니자 기법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비니자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비니자 기법 나오면 비니자 기법 게스트 상담의 기법이다. 비니자 기법이잖아요. 기법. 여기는 뭐예요? 목표 세 가지. 목표 또는 목적 또는 뭐 목표, 목적, 용도 뭐 이런 문제가 틀려요. 왜 하냐 이거예요. 형태주의. 그럴 때 내담자의 각성을 통해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수용하시도록. 각성하라 이거예요. 문제가 뭐죠? 미해결 과제. 내담자의 미해결 과제를 빨리 자각을 통해서 알아차려서 직면해서 수용할수록 도와주는 거다. 네 인생 네 거잖아. 왜 맨날 이렇게 미해결 과제를 헤매고 있어? 좀 책임 있게 살아.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책임. 내담자의 감정과 사고가 하나의 전체로서 통합될 수 있도록 미해결 과제에서 헤매지 말고 전체로서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결국은 문제가 뭐예요? 미해결 과제 해결해요. 그래서 미해결 해결해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성도 시키고 책임감도 심어주고 또 통합된 마음도 심어준다. 이게 상담의 목표다. 다시 갑니다. 상담의 목표, 목성 또 뒤에 많이 있습니다. 목적. 근데 여기서 그냥 항상 세 가지만 나와요. 각책통. 상담의 목표, 목적이다. 상담의 기법은 비느자 기법으로 시작하죠. 비느자 기법. 욕구와 감정의 자각. 여러분 이거는 기법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14번 갑니다. 윌리엄스 이것도 쉬운 문제죠. 윌리엄스의 직업 문제용 무불어흥 설명하니까 설명해야 됩니다. 무불어흥이다. 그래서 진로를 선택하지 않거나 인식주도 없는 진로를 선택하지 않는 상태이다. 같이 써도 됩니다. 굳이 이렇게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불확실한 선택이란 한 줄 늘려 빼면 됩니다. 불확실한 선택이란 선택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한 상태로서 한 줄 나왔죠. 선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태로서 자기와 직업 세계의 이해 부족으로 이루어진다. 이해 부족으로 나타난다. 이게 그냥 주저리 그냥 글짓기 하면 돼요. 어차피 얘를 보는 게 채점자가 얘만 봐요. 쓰는 건 대충 썼나 잘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타당도가 있게 써야죠. 글짓기 나오는 게. 진로 무선택. 나는 소주는 진로를 좋아하고 안주는 물을 먹는다. 진로 무선택.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설마 이렇게 쓴 사람 없겠죠? 그냥 이렇게 타당도 있게 쓰면 됩니다. 어리석은 선택이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의미하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다.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란 흥미와 적성의 모순이라고도 하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저리 쓰면 4점 먹고 들어갑니다. 15번 갑니다.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상담의 기본 A, B, C, D 또 나왔네요. 이 까니마 또 가요. 1회차에 나왔잖아요. 또 나와요. 그래서 또 나오는 유형들이 A, B, C, D, E 또 홀랜드, 또 직업정보, 이영경의 수사 이런 것들은 연달아서 깐니마 똑같 이런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기본 개념의 ABCD의 의미를 쓰시오. A 선행사건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여러분 1차에서도 징그럽게 했기 때문에 눈 감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추가되는 F까지 나왔죠. F 필링입니다. 새로운 감정, 필링 새로운 감정. 논박 확인을 통해서 바뀌나. 이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합리적,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에서 비롯된 앞에 빼버리고요. 그냥 군더더기 빼면 합리적 신념에서 비롯된 새로운 감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핵심만 쓰면 됩니다. 보통 어마어마하게 답안 시청을 많이 해요. 한 사람이 네 명이 채점해요. 결국은 8만 장을 채점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 볼 시간 없어요. 대충 맞겠네, 오케이 이렇게 채점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가면요, B는 원래 원어로 하면 원소에 밀리프트 시스템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그냥 신념 체계 이렇게 고쳐주세요. 또 채점자가 또 지랄 맞은 사람은 또 이걸로 꼬투리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B는 뭐예요? 신념 체계다. 그래서 B, 빌리프트 시스템, 원어로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B, 신념 체계 이렇게 통일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16번 갑니다. 직업 상담사가 갖춰야 할 이것도 뭐 인문학 문제죠. 직업 상담사가 갖춰야 될 자질 5가지, 뭐 5만 가지도 넘겠죠. 김덕희 교수처럼 하여야 한다. 이것도 답이 되겠죠. 근데 채점자가 김덕희를 몰라요. 모르니까 그걸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타당도 있게 쓰면 돼요. 직업상담사, 뭐 자기 전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내담자에 대해서 존경해야 된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된다. 객관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이해력이 풍부해야 된다.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 직업정보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된다. 뭐 여기다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뭐 그냥 쭉쭉 쓰면 되겠죠. 이건 그냥 칸 쓰면 다 답이다. 서비스 문제, 서비스 인문학 문제다. 이런 거 나오면 아싸가 우리 땡 잡았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반대 유형들 이거 기출이 없는데 당황하셨어요? 이러지면 안 돼요. 아, 인문학 그냥 상식 문제 쓰면 되겠구나. 상식답 쓰면 되겠구나. 어차피 우리 교수님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식 점수를 주려고 내는 문제다. 점수를 주려고 내는데 이걸 왜 안 받아요? 받아야죠. 감사합니다라고 받아서 맛있게 글짓기 쓰면 점수를 준다라고 보시고요. 점수 5점 또 꽁으로 먹고 들어가죠. 17번 갑니다. 직업상담사의 내담자 이해를 위한 질적 측정 도구입니다. 질적 측정 도구와 반대는 뭐예요? 양적 측정 도구입니다. 양적, 즉 계산값이 딱 떨어진다 이겁니다. 질, 다른 말로 정질적 검사라고 그래요. 정질적 검사. 이거는 정량적 검사다. 뭐 이렇게 문제 변형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질적 측정도고 정질적 측정도고 정질적 검사다. 양적 측정도고 정량적 검사, 정량적 측정이다라고 보고요. 이건 뭐냐면 주관적 판단이에요. 생애 진로 사정, 생애 평생 동안 인생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하는데 너 직업이 뭐요? 직업 상담사? 몇 점? 너 직업이 뭐요? 나 기계, 나는 비행기 조종하는데 비행기 조종 몇 점? 이렇게 점수 매길 수 없죠. 그래서 초기 상담에서 내담자의 구조화된 면담 기법으로 내담자의 뭐 직업 경험, 교육 수준, 강정화 장애 등의 정보를 수집. 이거 뭐 1차 때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쓰면 되고요. 직업 가게도 제노그램이라고도 하며 생애 진로 사정 시 내담자의 직업 의식, 선택 뭐 이런 거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냥 내담자의 집안 가족들의 영향력을 분석해서 가족의 직업을 도식화하는 것을 직업 가계도라고 한다. 직업 카드를 통해서 내담자가 선호하는지 비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봐서 직업 흥미를 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쓰는 건 타당도 있게 대충 써도 됩니다. 이런 거 뭐 다 내담자의 직업 의식, 선택, 집안 이런 거 다 직업 가계도 내담자의 3대에 거친 직업의 연대를 보면서 내담자의 가족들의 직업을 보면서 직업을 도식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타당도 있게 대충 글씨 쓰고 다만 이거를 썼냐 안 썼냐 이 3가지가 정질적 검사인지 아냐 모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18번 가보시죠. 아래 주어진 표를 보고 다음에 계산하시오. 단위는 1000명이다. 그건 뭐예요? 1000명을 꼭 쓰라 이거예요. 안 쓰면 감점을 주든 점수를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꼭 체크 포인트 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상식이에요. 똑같이 나옵니다. 고용률을 구하시오. 고용률 공식이 뭐예요? 고생해야 취업시다. 고생치 곱하기 배. 생산 가능 인구, 취업자 수 나왔네요. 생산 가능 인구가 어디예요? 여기 있네요. 취업자 수 여기 있네요.
그럼 나머지는 허당에 허당. 볼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근데 또 거꾸로 뭐가 있으니까 섞었지. 그냥 유혹하는 거예요.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냥 고생치만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 그대로 30세, 50세 고용률을 계산하시오. 30세, 50세 여기 있죠. 그대로 고생치, 생치 계산기 누르면 돼요. 분자부터 눌러야 돼요. 가로로 치면 취업자 수 나누기 생산 가능액입니다. 앞에 게 분자예요. 앞에 게 먼저 누른다. 위에 게 먼저 누른다. 계산기 누르면 그대로 답 나옵니다. 30세 고용률과 29세 이하 고용률. 여기 고용률이 뭐예요? 여기잖아요. 그대로 계산기 누르면 여기도 써있죠. 단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마시오라고 써 그대로 고생치, 생치 누르고 계산기 그대로 눌러서 1000명 쓰고 73.4%. 또 성질 급한 73.4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100분의 1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 쓴다.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퍼센테이지 1000명. 29세 이하 그대로 도화해서 그대로 누르면 40.5가 나오네요. 누가 더 커요? 위에 게 더 크네요. 그럼 그대로 이제 말 쓰는 겁니다. 29세 이하의 고용률이 30대, 50대 고용률보다 현저하게 낮다.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취업자의 불완전 취업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는 30, 50대 고용률, 29세 이하 고용률 현저히 높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더 그러면 여기서 두 개 다 쓸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게 좀 외우기 싫어. 그러면요. 30대에서 50대의 고용률 73.4%가 얘보다 높은 이유는 고용률이 높으니까 현저히 높기 때문에 고용률을 많이 한다는 경제활동이 참가를 많이 한다. 그래서 경제활동이 더 활발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외울 거 없습니다. 나는 교수님 왠지 모르지만 이게 더 외우기 쉬워요. 그럼 이걸로 외워서 쓰면 되겠고요. 그래서 쉽게 공부하시고 합격하십시오. 실기 공부 쉽습니다. 실기 합격 쉽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편안하게 즐기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